자, 만약 여러분이 속한 팀이나 회사가 무려 800년 동안 이어진다면 어떨 것 같으세요? 좀 황당하게 들리죠? 근데 이 불가능해 보이는 질문의 해답이 놀랍게도 아이들을 위한 고전, 바로 삼자경에 숨어 있습니다. 800년가는 조직의 비밀. 지금부터 저랑 같이 한번 파헤쳐 보시죠. 우리 주변을 한번 쓱 둘러볼까요? 야심차게 시작했던 프로젝트, 막 뜨거운 열정으로 똘똘 뭉쳤던 동아리, 아니면 세상을 바꿀 것 같았던 스타트업들. 근데 참 이상하죠. 많은 경우에 그 뜨거웠던 열정은 금방 식어버리고 조직은 흐지부지 흩어지곤 합니다. 도대체 뭐가 이런 차이를 만드는 걸까요? 네, 바로 이 질문이 오늘 이야기의 진짜 핵심입니다. 아마 다들 한 번쯤은 경험해 보셨을 거예요. 팀의 에이스 한 명이 딱 나가니까 프로젝트 전체가 휘청거렸던 기억? 아니면 뭐 뚜렷한 원칙 같은 게 없어서 서로 감정만 상하대가 끝나버린 모임 같은 거요. 이런 모든 경험 끝에 남는 질문은 결국 딱 하나입니다. 대체 무엇이 조직을 계속 가게 만드는가? 정말 놀랍게도요, 이 질문에 대한 가장 강력한 힌트가 무슨 최신 경영서적 이런 데 있는 게 아니에요. 무려 2000년 전에 아이들 인성교육을 위해서 쓰인 고전에 그 답이 담겨 있습니다. 오늘 우리가 함께 펼쳐볼 지혜의 보고, 바로 삼자경입니다. 이 삼자경이라는 책이 참 재밌는 게 방대한 역사랑 철학을 딱 세 글자씩 리듬감 있게 압축해서 전달하거든요. 오늘 우리가 집중해서 볼 구절은 중국 역사상 가장 길었던 왕조 주나라에 대한 딱 두 문장입니다. 아니 대체 그들은 어떻게 800년이라는 진짜 어마어마한 시간을 버텨낼 수 있었을까요? 자, 첫 구절입니다. 주무왕 시주주. 주나라의 무왕이 드디어 상나라의 주왕을 벌했다는 뜻입니다. 여기서 상나라 주왕은요, 역사에 기록된 뭐랄까 최악의 폭군 중 한 명이었어요. 무왕은 바로 그 폭정을 끝내고 새로운 시대를 연 영웅이었던 거죠. 보통 역사 이야기는 이런 영웅의 등장에서 딱 끝나잖아요. 그런데 삼자경은 여기서 한 걸음 더 들어갑니다. 바로 이 구절이 뒤따라 나옵니다. 800제 최장구, 800년 동안 이어져 가장 오래되었다. 이런 의미예요. 여러분, 왕조 하나 세우는 것도 진짜 대단한 일이잖아요. 그런데 그걸 800년이나 유지했다는 거. 이야, 바로 이 부분, 여기가 우리가 진짜 주목해야 할 포인트입니다. 자, 그래서 이 두 문장을 합치면 이런 이야기가 되는 거죠. 폭정을 끝낸 위대한 시작, 그리고 그 결과로 이어진 전무후무한 지속성. 정말 이 짧은 기록 안에 조직이 흥하고 망하는 거대한 비밀이 숨어 있는 겁니다. 800년. 이게 어느 정도 시간인지 감이 잘 안 오시죠? 우리가 잘 아는 조선 왕조가 500년이고요. 막강했던 로마 제국도 한 500년 정도였어요. 그러니까 훨씬 더 긴 시간인 거죠. 한 사람이 아니라 수십 대의 리더가 거쳐갔을 이 엄청난 시간을 대체 무엇이 가능하게 했을까요? 창업자 한 명의 카리스마? 그걸로는 절대 불가능한 일이죠. 바로 이 지점에서 우리가 흔히 하는 착각을 한번 바로잡고 넘어가야 합니다. 위대한 조직은요, 절대로 뛰어난 리더 한 명의 능력만으로 유지되지 않아요. 오히려 진짜 비밀은 그 리더가 사라진 다음에도 조직이 끄떡없이 버티게 만드는 그 무언가에 있습니다. 네, 정답은 바로 시스템이었습니다. 주나라 무왕이 진짜 위대했던 이유는 단순히 폭군을 물리쳐서가 아니에요. 자기 자신의 능력에만 의존하는 게 아니라 자기가 없어도 나라가 안정적으로 굴러갈 수 있는 아주 견고한 시스템을 설계했기 때문입니다. 그 시스템의 첫 번째 기둥이 바로 예약, 정치라는 건데요. 말이 좀 어렵죠? 쉽게 말해서 예는 오늘날의 법이나 규칙처럼 모두가 이건 공정하다라고 인정하는 사회적 규범을 말하고요. 악은 공동체의 화합이나 소속감을 높여주는 긍정적인 문화, 뭐 그런 분위기를 뜻하는 거예요. 그러니까 명확한 규칙과 좋은 문화, 이 두 개의 바퀴로 나라를 굴러가게 만든 거죠. 그리고 두 번째 기둥은 바로 봉건제도입니다. 요즘 생각하면 좀 낡은 제도 같지만 그 당시에는 이게 엄청나게 혁신적인 시스템이었어요. 중앙의 왕이 모든 권력을 혼자 다 쥐고 있는 게 아니라 각 지역의 리더들한테 권한과 책임을 명확하게 나눠준 거죠. 어떻게 보면 권력을 분산시켜서 오히려 전체 시스템의 안정성을 확 높인 아주 현명한 선택이었던 겁니다. 자, 그럼 이런 수천 년 전 이야기가 지금 2024년을 사는 우리한테 대체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?
놀랍게도요. 주나라를 800년이나 버티게 했던 이 시스템의 원리가 현대 조직에도 그대로 똑같이 적용됩니다. 어떻게 그게 가능한지 한번 보실까요? 보세요. 주나라의 성공 비결, 바로 공정한 규칙과 문화, 즉 예약이었죠. 그리고 권한과 책임의 분산, 즉 봉건제도. 이 두 가지가 현대 조직이 오랫동안 살아남기 위한 핵심 원리랑 정확히 똑같다는 겁니다. 자, 그럼 이제 우리한테 좀 더 익숙한 사례들을 통해서 이 원리가 실제로 어떻게 작동하는지 한번 살펴볼게요. 이게 진짜 흥미로운 게 뭐냐면요. 이 원리가 학교 학생회 같은 아주 작은 공동체에도 똑같이 적용된다는 거예요. 예를 들어 카리스마 넘치는 학생회장 한 명이 혼자 다 이끌어가는 학생회가 있다고 쳐요. 그럼 그 학생이 졸업하는 순간 학생회는 동력을 잃고 그냥 무너지기 쉽죠. 하지만 명확한 선거 규칙이라든지 체계적인 회의 방식, 또 공정한 역할 분담 같은 시스템이 잘 갖춰진 곳은요, 누가 회장이 되던 상관없이 꾸준히 제 역할을 해냅니다. 이게 바로 시스템의 힘이죠. 또 다른 재미있는 예시가 있어요. 바로 온라인 게임입니다. 수십만, 수백만 명이 하나의 가상세계를 공유하는 곳이잖아요. 여러분, 어떤 게임이 소위 고인물만 남는 게임이 아니라 오랫동안 사랑받을까요? 맞습니다. 바로 공정한 게임의 룰, 즉 예가 살아있는 게임이에요. 운영진이 버그나 반칙 쓰는 유저들한테는 단호하게 대처하고 규칙은 계속 공정하게 업데이트해줘야죠. 이런 신뢰가 쌓여야 유저들도 안심하고 오랫동안 그 세계에 머무르는 거 아니겠어요? 가상세계조차도 결국은 시스템이 지배하는 겁니다. 결국 삼자경이 우리에게 주는 가르침은 이 한 문장으로 딱 요약할 수 있습니다. 한두 명의 영웅, 한 명의 천재한테 모든 걸 의존하는 조직은요, 필연적으로 불안정할 수밖에 없어요. 왜냐하면 그 사람이 떠나거나 실수하거나 마음이 변하는 순간 조직 전체가 그냥 뿌리부터 흔들려 버리니까요. 그렇다면 우리는 대체 뭘 해야 할까요? 이 고대의 지혜는 우리에게 아주 명확한 행동 지침을 줍니다. 자, 첫째, 모두가 동의하고 따를 수 있는 공정한 규칙, 즉 예를 만들어야 합니다. 둘째, 리더는 시스템을 만들고 지키는 사람이지 리더 자체가 시스템이 되어서는 절대 안 돼요. 셋째, 그 규칙을 투명하고 일관성 있게 적용해서 신뢰를 쌓아야 하고요. 그리고 마지막으로 진짜 중요한 거, 한 번 만들었다고 끝이 아니라 시대 변화에 맞춰서 시스템을 계속 업데이트하고 발전시켜야 한다는 겁니다. 오늘 우리는 삼자경의 정말 짧은 두 구절을 통해서 800년간의 왕조의 비밀을 엿봤습니다. 그 해답은 한 명의 슈퍼히어로가 아니었죠. 바로 모두를 위한 잘 짜인 시스템이었습니다. 자, 이제 이 질문을 여러분 자신에게 던져볼 시간입니다. 여러분의 가정에는 가족 모두를 위한 합리적인 규칙, 그런 시스템이 있나요? 여러분의 팀은 혹시 리더 한 명에게만 모든 부담을 지우고 있지는 않나요? 지금 여러분이 속한 작은 모임, 더 나은 시스템을 만들면 훨씬 더 즐겁고 오래 갈 수 있지 않을까요? 주나라의 지혜는 단순히 국가 경영에만 해당하는 이야기가 아닙니다. 우리 삶의 모든 영역에 적용될 수 있는 거죠. 오늘 한번 여러분만의 800년간의 시스템에 대해 진지하게 고민해 보시는 건 어떨까요?